네, 반갑습니다.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또 가장 중요한 어떤 갈림길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탄핵 2차 표결이죠. 자, 이것을 앞두고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부결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가결이냐, 이걸 가지고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도 좀 지켜보자 하는 입장이 좀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죠. 자, 오늘은 변동성이 그래서 상당히 극심할 거로 생각되긴 하는데, 일단 탄핵 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상승 쪽에 베팅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다만 미국장이 좀 떨어졌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5, 나스닥이 마이너스 0.6, S&P 500은 마이너스 0.5% 떨어졌습니다. 물론 잘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이 들어가는 거, 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분위기가 나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변동성이 심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주가 하락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내용 자체도요. 네,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 상승 출발했다가 밑으로 쭉 빠졌거든요. 나스닥은 뭐 하락, 상승, 하락 반복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하고 나스닥은 모두 아침보다는 더 떨어진 형태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 3대 지수 모두 다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위기가 조금 나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폭 자체가 커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떨어진 것에 대한 분위기를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한번 보도록 하죠. 뉴욕 증시는 뭐 금리 결정을 앞두고서 하락 마감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가장 그 영향력을 좀 줬었던 부분들은 아마 뉴스가 있을 텐데 여기 있죠. 네, PPI, 이 생산자 물가 지표예요. 어제 CPI 같은 경우도 소폭 올라가면서 뭐 이제 시장에 어떤 그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조금 상승했다는 부분이 조금 부담을 줬죠. 근데 이 생산자 물가지표까지도 같이 올라갔고, 또 생산자 물가지표는 생각보다 조금 가팔랐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년 내에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거죠. 물론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만 조금은 네, 이런 부분은 경계해야 되겠죠. 왜냐면 생산자 물가가 올랐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공장에서 꿍짝거리면서 제품을 만드는 비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100원을 들여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150원에 팔았다. 그래서 그것을 기업들이 사가가지고 소비자 물가로 한 300원에 팔았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150원 마진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산자 물가의 그 상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뭐 어떠한 사유로든 네, 비용이 좀 증가했을 수 있겠죠. 비용이 100원에서 150원을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물가 지표가 뭔가 마진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원래 150원에 팔던 것은 이제 200원에 팔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업들이 200원에 그 물건을 사가지고 네, 300원에 팔려면은 50원의 마진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붙이는 거죠. 뭐 이제 350원에 판다거나 400원에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도매 물가가 상승하면서 네, 소비자 물가도 같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물가 지표가 그 연쇄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의 그 첫 번째 시점이 바로 이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표가 가파르게 올랐다면 그 소비자 물가 지표도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PPI 지표는 당장에 그렇게 중요한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만 미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부담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네, 상승률이 나타났다. 23년 2월 4.7% 올라온 이후에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조금 올라갔다 또는 비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CPI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 주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인하시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OMC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점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지표들이나 그동안 발표가 됐었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금리 인하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실업 추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고용과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가는 좀 올라가고 고용은 좀 나빠지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좀 이상하다. 네, 애플과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엔비디아도 떨어진 거잖아요. 네. 네. 구글이 인공지능 서비스 제미나이의 자체 개발 반도체를 사용했다는 소식으로 1% 이상 떨어졌다. 이렇게 돼. AI 반도체, AI 칩을 이제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구글이 이제 이런 것들 만들어내고 구글뿐만 아니죠. 지금 아마존 뭐 다른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삼성 쪽에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셔야지 돼요. 엔비디아가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되죠. 지금 당장은 AI 칩에 대한 수요가 엔비디아가 많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치고 들어온다라고 본다라면 부담감들이 엔비디아 쪽에는 좀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것들은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겠죠. 그래서 AI 칩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참고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은 별로 없긴 한데 이 어도비가 여러분들 쉽게 아시는 그 포토샵, 그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 뭐 이런 거, 애프터 이펙트 뭐 이런 프로그램을 서비스 제공하는 거, 파이어플라이 이런 것들이죠. 자, 2025년도에는 이 어도비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지금 베타 테스트 같은 거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조금 그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탄탄하죠. 뭐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동안 대체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AI의 어떤 그 난입이라고 해야 되겠죠. AI가 들어오면서 솔루션 업체들이 포토샵에 버금가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이미 잠식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프리미어 프로에다가 생성형 AI 붙여가지고 뭐 동영상을 더 확장한다, 뭐 품질을 좋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더 가격이 저렴하면서 기능이 강력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시장에 많이 난입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정도. 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점차적으로 더 강력한 그런 서비스나 이런 상품이 나오지 않으면 조금 이런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매출 전망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이제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전기차에 대한 도전을 강하게 받으면서 시장 점유율이 많이 잠식당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인다. 네.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특이의 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요거 한 가지 더 볼 게 있죠. 중국이 이번 윤 대통령의 담화 있었잖아요. 어제. 그 부분에서 중국 간첩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특별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어요.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겠다 해서 뉴스 자체가 안 나왔었는데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 발언에 중국인들의 어떤 간첩 이야기, 뭐, 물론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잖아요? 자, 아직까지는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이 중국에 대한 이런 큰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발끈하고 일어나죠. 네. 왜냐면 자기 나라의 어떤 간첩이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엄청난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그놈한테 직접적으로 너희 새끼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놈이 또 발끈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이 되면 안 좋죠.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서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간첩죄, 그러면 뭐 간첩이 뭐 판을 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중국이 열받아 버린 거죠. 그리고 중국산 태양광 뭐 판넬이 뭐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네,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이 어떤 그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까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중국하고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 1, 2위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외교를 박살내버리게 되면은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네, 중국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금 반등을 노리고 있었는데 또 이제 이런 변동성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3일 천하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내일 표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그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매우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관세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물가 상승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네, 해결책으로 네, 그 비트코인 네, 그런 쪽의 어떤 활성화를 통한 그런 어떤 달러의 분산 이런 쪽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보긴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관세 하나만 봐서는 야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생각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파생되는 모습들 보면은 관세 부과를 통한 트럼프의 어떤 그 입지 강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협박 같은 느낌이죠. 네. 봐봐라 이제 네 막 그러면서 이번엔 또 그 뭐라 그럴까요, 세금을 조금 많이 깎아줄 테니까 우리나라 즉 미국으로 네 기업들의 유인이 엄청나게 강력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좀 깎아주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당근을 계속 제공하면서 여기 이제 바깥쪽으로는 채찍을 계속 치는 거죠. 야 여기는 당근이 굉장히 많은데 밖에는 채찍밖에 없어.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러네요. 자, 그렇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또 다른 거 볼까요? 형지 INC 이재명 테마주로 급등한 사이에 12 전환사채죠. 전환사채 투자자의 잭팟이다. 전환사채는 네 아시다시피 이 시기를 되게 잘 맞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었다. 그죠? 네, 시기를 좀 잘 만든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이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을 잘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주식으로 네 교환을 할 때 이게 원래는 싼 가격에 그 권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 가격이 급등해 버렸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0원이었는데 갑자기 2,000원이 돼 버렸어. 그러면은 내가 100만원 받을 거를 200만원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 테마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움직일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개별주의 움직임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투자하실 때는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주가 급락할 수 있죠. 왜냐면 주가가 100만원 받을 거 200만원을 받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팔아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물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체크하셔야지 되겠습니다. 네. 자, 좌초된 밸류업 당근 세제 혜택 백지화의 상장사 업계 허탈. 그거 봐요. 이거 밸류업 관련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시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거는 백지화가 될 게 아니라 좀 뭔가 이제 구체적인 혜택을 좀 줘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기존 정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밸류업주들이 약간은 좀 애매할 수 있는 상태가 좀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원전 ETF 계엄 사태 주르르 근대로 매수를 해라. 네, 원전 관련주 정말 사야 되나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을 유지해 왔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정부 말고 이전 정부와의 어떤 강력한 대립
포인트죠. 이전 정부에서는 탈원전이었고 이번에는 원전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였어요. 근데 이번 정부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지니까 이 정책 넘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원전 관련한 부분에서는 수출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뭐 국내도 이미 건설하고 있는데 이거 야 짓던 거 다시 때려 부셔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전력 수요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원자력 관련한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원전을 새로 건설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소형 원자로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충분히 잡힐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데이터 센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열리게 되는 내용이 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네, 어떤 뭐 정부의 어떤 뭐 정책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원전 같은 경우는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정책이기 때문에 크게 한번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의한 조정도 많이 받았는데 얘는 조금 네, 살아남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앞으로의 어떤 원전 수출이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네, 이쪽은 서서히 뭐 빠르게 반등하기 좀 어렵겠지만 네, 추가적인 하락보다 서서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내릴 게 없다라면, 더 내릴 가능성이 없다라면 매수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는 있겠죠. 요거는 뭐 일단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악재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다른 정책주들보다는 네, 좀 덜 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변화는 일단 다시 슬슬 반등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원전 관련주들 조금 더 지켜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자, 조선주들 랠리가 다시 나올 것인가? 자, 지금 이미 신고가 나오는 종목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쪽 부분도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좋았던 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있으니까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뭐 최악의 시나리오다 어쩌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네, 오늘 지나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만약에 내일 이후로 해결이 될 수만 있다라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오늘까지만 좀 참아봅시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 해드렸는데 오늘까지만 참아봅시다. 지난주와는 또 완전히 다른 형태의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올라갑니까? 삼성전자 어제 그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만기일날 많이 올라온 삼성전자는 살짝 네,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부담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그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또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제 너무 올라왔던 부분들은 만기일이었다는 걸 판단했을 때 조금 주가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까지도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랬고, 네,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그죠? 네. 뉴스도 되게 적어요. 요즘에는 뭐, 뉴스가 계속 뭐, 그런 부분들밖에 없잖아요. 뭐, 탄핵에 대한 부분들, 정치적 불확실성, 네, 뭐,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특이한 어떤 그런 내용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자,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2500을 향해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돌파가 될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겠는가인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외국인들 돌아옵니다. 그리고 왜냐면 지금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느낌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체크해서 가시면 되는 거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빠르게 안정화가 되겠죠. 네. 환율이 지금 1430원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인데 요게 이제
안정화되게 된다면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귀환은 그냥 간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기업의 어떤 가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는 이미 많이 내려가 있어요. 네, 가치가 내려간 게 아니라 주가가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의 조건들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수의 조건들은 만들어져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네, 변화를 겪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네요. 네, 탄핵 정국이 해소가 되고 증시가 안정을 찾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심도 다시 상승할 것이다. 네, 뭐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만기일 이후에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 불확실성, 근데 또 그것을 해소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말장이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들 대응하세요. 아침에 떠서 시작하면 밀릴 가능성도 있고요. 아침에 떨어져서 시작하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포지션은 쉽게 예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과 주가의 흐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네, 거기에 맞는 대응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중 시황이든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성을 아침부터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다소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생각되니까 그 부분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